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그 민경욱 전 의원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진중권 교수하고요, 그 청와대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오늘 방송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예. 우선 말이죠,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통합당에선 추진 중인 사전선거 제도 개선 특위가 총선 부정이나 사전투표 조작설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언을 긋고 있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제기된 선거 관련 유혹은 이미 선관위 시연 등으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강조를 했다. 이것에 대한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이 정신 나간 이른바 통합당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좀 찾아봅시다. 선관위 시연으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정리됐다는 걸 보니까 선거위와 한편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부터 찾아냅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경욱 전 의원은 분명히 부정선거다. 그런데 미통당에서 왜 이러느냐. 자, 이것도요, 재미있는 것보다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오후나 내일 되면은 또 우리 미래통합당 에서 또 논평을 내겠죠.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진중권 교수 얘기로 넘어갑니다. 진중권 교수가요, 지금 연일 청와대 비서진들하고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을 오늘 저희 김재구 TV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질의 응답 시간에 지나가면서 흘린 얘기에 단체로 난리를 피니 그 자체가 하나의 징후입니다. 무슨 징후일까요? 전직 참모 셋이 현직까지 나서서 타부의 존재를 상기시키려는 거죠. 이 나라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엄이 있다는 경고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중권 교수가 그 국민의당에 가서 연설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얘기는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남이 써서 읽는 원고인데 거기에는 좀 잘못된 점이 좀 있더라. 뭐 이런 거, 저 이 정도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네, 청와대에서 뭐 아니면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진중권 때리기.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반격을 하고 있죠. 오늘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자, 진중권 교수의 말이에요. 그런다고 달이 태양보다 밝아지나요? 구름들이 달을 감싼다고 달이 더 밝아지느냐고요. 이렇게 반문을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가 심하게 비판을 했어도 추석날 나한테 선물을 보내줍디다. 안동소주 한 병에 멸치 한 봉지, 그리고 자필 서명 든 조그마한 카드와 함께 같이 보내왔어요. 안동소주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진중권 교수가 그 당시에 집권하셨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답으로 소주하고 멸치 한 봉지, 그리고 자필 서명을 쓴 카드를 함께 보내왔다는 거예요. 진 교수 집으로. 그래서 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정권의 격조이고 그게 대통령의 품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아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중권 전 교수한테 이런 일도 하셨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 뒤에는 꼭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런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연설문 사건 때문에 막 그냥 같이 청와대 비서관 또는 집권 여당 의원들이 같이 퍼붓니까 진중권 교수가 그게 대통령을 욕부인 건 아니잖아요. 뭐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연설문 읽으시는데 그 연설문을 써준 분들이 조금은
좀 그렇다.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 어쨌든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진중권 교수는 또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진중권 교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들이 다툼하는 것을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요, 소녀상은 이제 그만 세웁시다. 전국의 학교를 이승복 어린이 동상으로 도배하던 70년대 국가 추석 문화의 민족주의적 변종 같아서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동일한 동영상을 전국에 우후 죽순처럼 세우는 경우가 있던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네. 저도 여기에서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사실 그 전 세계 여행을 다녀봐도 똑같은 동상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소녀상을 만들 때, 제작을 할 때 전국에 공모를 해서 그 작가들을 공모해서 그 중에 다 맡기는 거야. 맡기는데 다 특색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한 작가가 제작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예술 가치가 있죠. 어디요? 태백에 갔어. 태백에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이 세워져 있어. 그리고 뭐 인천에 갔어. 전혀 틀린, 작품이 틀린 그런 게 세워지면은 뭐 여행객들도 작품의 예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어떤 대화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죠. 그러고 또 너무 많이 세우는 것도 뭐 좋진 않아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런 거 뭐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기념물이라면 희소성이 있어야지 대량 복제한 동상에서 기념물의 필수적인 아우라를 기대할 수는 없지요. 옳은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동상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디자인 때문은 아니잖아요. 즉 그것은 디자인이 아름다워 생긴 미학적 수요라기보다는 운동의 필요성에서 생긴 정치적 수요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뭐 윤미향 그분이 전부 다 주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정치적 수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때 윤미향 그 사단에 있는 그 부부 작가 이분들이 거의 다 70~80% 만들고 그 후에 몇 개 그냥 지역 작가들한테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술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급급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요, 그 동상의 성공은 미학적 성공보다 정치적 성공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전자라면 저작권은 온전히 저자에게 돌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후자라면, 조금 전에 말한 후자라면 저자가 그 권리를 사유하는 게 그다지 그리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부 작가가 저작 권리가 나한테 있으니까 동상을 철거하라. 뭐 이런 말까지 해서 논란이 되고 다툼이 있었죠. 그것이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은 윤미향이 이 운동을 사유화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동상을 꼭 세워야겠다면 공모를 해서 예술성과 미학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안부 할머님들도 그렇게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똑같이만 계속 복제해서 세운 거예요. 복제해서. 그리고 돈은 3,600만 원씩 그 하나 세우는데 3,6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간 거잖아요. 그 정의기억연대 이사가 그 부부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기념물도 작품으로서 미학성을 갖춰야 하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념물들은 상당수가 21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나 컨셉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아, 참나.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말씀은 이제 우리 그 소녀상 동상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 그만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 돈이 들어갈 것을 우리 할머니 살아계신 분 12분한테 차라리 그 돈을 지원해 드리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12분 다 할머니들 그 윤명이한테 그렇게 그냥 계속 앵벌이 하다가 이제 요 근래 와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윤명이 손을 띈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지금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동상은 이제 그만 세우고 그 거기에 제작비 들어가는 돈은 우리 할머니들한테 다 드리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진중권 교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자, 뭐 어제부터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중권 교수님께서 아주 빡세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분 177대 거수기 중에 한 분인가요? 이렇게 물음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잖아요. 이제 뭐 앞으로 들어오는 거 다 하면 190석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제 어떤 법을 통과시키든가 무엇을 할 때 이제 뭐 손들어 거수기로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중에 이분이 진중권 교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177석 안에 들어있는 국회의원인가요?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원래 흥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계의 미덕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는 흥분을 못하지.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흥분해요? 거기에 비유를 한 것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자기들처럼 대통령을 쥐라고 불렀나? 닭이라고 불렀나? 아니면 귀태라고 불렀나? 정하시고 그냥 법을 제정하세요. 초월금지법, 보혜미안 단속법. 그래서 진영 소속을 의무화하세요. 그러니까 177석 있으니까 막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나를 구속시켜요. 누구를?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진중권 교수님이. 그리고 이런 법도 만드세요. 심판방지법도 만들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민족보안법에 전단금지법도 만드는 판에 이게 전단금지법 또 뭡니까 그 민족보안법 이런 거 다 만드는 판에 뭘 못 만드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탈북자 단체들이 한 거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거 뭐 현행범으로 체포되잖아. 이제는 살포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지금 열이 난 거죠. 거기다가 강연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한두 명도 아니야. 때를 지어서 거기다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도 아니야. 몇 분이 진중권 교수를 그냥 까내리기에다가 완전히 아주 아작을 내려고 마음 먹은 거 아니냐.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 자, 들어보세요. 진중권 교수입니다. 보세요.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진중권 교수가. 그런데 자, 여기서 청와대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자,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국경제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만 그 엑기스만 가지고 왔는데, 진중권 문 대통령 향한 비판 이후에 윤영찬, 신동우, 최우규에서 이어서 신동근이 가세했다. 그 국회의원 네 분이 가세를 했네 일단. 그리고 진중권 자신을 초월적 심판자로 착각,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은 의 전 대통령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중권 교수가. 그 말에 이제 이분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 의 전 대통령 같다. 요 말씀을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당 그 초청해서 거기서 강연하면서 딱 요 문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문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막 퍼대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를 향해서 여권의 비난 발언이 연일 터지고 있다. 아니,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그 남한테 저격하는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 자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늘이죠, 오늘 진 전 교수를 향해서 난사 수준의 침뱉기라고 비판에 가세를 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의 관심사는 오지랖이 넓은지 단순히 일탈한 특정 진보 인사나 단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86세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나아가서 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비판까지 전방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그리고요, 또 신 의원은 건전한 방향의 비평을 뛰어넘어 상대를 절멸코자 하는 저주의 수준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 의 전 대통령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이고 쌍스러운 발언을 접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데 이것이요, 야,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처음부터 강연을 진중권 교수가 하시는데 대통령에 대한 발언으로 끝까지 갔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진중권 교수 생각은, 나는 이것을 그냥 어느 분이 써준 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그냥 단체로 뭐 청와대, 집권당 같이 몰아붙이면 이것은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 또 청와대, 민주당,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다수 센 당이고, 또 청와대는 지금 국민이 뽑아 주셔가지고 다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곳인데 높으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신 의원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품격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동근 의원이요. 예, 지금 계속 진중권 의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 의원은, 저는 진 전 교수의 비평이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진중권 글 발언 하나하나가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그의 싸가지 없음을 근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신동근 의원은 진중권 교수의 그 싸가지 없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진 전 교수의 보혜미안적 영혼은 모든 관계를 초월하고 자신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놓는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본인을 그렇게 위치에 놓고 내려다본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신동근 의원님의 생각이죠. 근데 이것을 언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동근 의원께서 이 정도면은 완전히 친문이죠. 좋아요. 친문 좋죠. 뭐 대통령 정치하시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저격까지 하면서 이 시간에 다른 법안 만들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뭐 진중권 교수한테 그렇게 막 저격한다고 뭐 진중권 교수가 막 눈 안 깜짝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또 신동근 의원은 진 전 교수는 자신을 초월적 심판자에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면서 어쩌면 그런 착각이 인간관계의 점성을 벗어 던지는 유일한 방편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해댑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진중권 진 교수가 그런 말을 국민의당 국민의당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연설에 짤막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저도 몰랐네요. 예. 그리고요, 지금 계속 지금 뭐 청와대 또는 뭐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진중권 교수한테 공격하는 부분이 참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진중권 교수 보고 앞으로 가연하지 마라. 그리고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입도 떼지 마라.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진 교수님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논객입니다.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죠. 이분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진중권 교수한테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뇌피셜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우규 전 연설계획비서관은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 출신의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은 직접 시를 쓰며 진 전 교수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 이분이 늘 이제 문 대통령 뭐 연설하실 때 이렇게 연설문을 많이 이제 쓰셨나 봐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아주 심하게 그 말씀을 하셨네. 시를 쓰면서 시 안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진중권 교수를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중권 교수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쏟아지는 여권의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며 앵무새처럼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연설문에 철학이 없다는 이런 말을 내가 한 것이다. 연설문에 철학이 없다.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그 연설문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방어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자신이 보고 이건 내가 좀 그러네. 진중권 교수 말이 맞네. 이래가지고 좀 다음에 잘 쓰면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 대체로 뭘 잘못 드셨나? 갑자기 왜들 이러죠? 내가 너무 잘생겼나? 참, 내가 너무 잘생겼나? 진중권 교수님 말씀이에요. 지잡대 교수 출신 백수한테 뭘 그렇게 관심들이 그리 많은지 참. 나 백수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백수는 아니시잖아. 지금 한국일보에도 뭐 연차하고 계시더만요.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관심 끌 이유라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의 미모입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씀이에요. 제발 나한테 관심 좀 끊어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계속 반박하고 또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시간 다 아깝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시네. 진중권 교수께서. 이렇게 관심은 자기들이 가져놓고서 나중에 또 나보고 관종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관심 너희들 다 가지고 나한테 절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예. 이야.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저격을 하지만 나는 그 저격에 말려들지 않아요. 누가? 진중권 교수가. 안 말려들지. 그리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라 그래. 진중권 교수님은 진중권 교수님 영역에서 할 일 하면 돼요. 뭐라고 계속 맞대응을 쳐. 김정은 말이 틀린가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잘 못하시면 또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뭐 연설문을 썼는데 그것이 국민이 봤을 때 뭐 다 국민 개개인 어느 국민이 봤을 때 아, 이 연설문은 좀 그렇다,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그럼 못 나라요. 공산주의지. 북한 집단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할 말은 하는 거잖아요. 언어의 자유. 그게 어디요? 우리나라요.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 말씀을 누가 했느냐? 작고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욕을 먹겠습니다. 누구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비방하는 것조차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정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조차 국민에게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80석 차지했다고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죠. 야, 바로 이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입니다.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진중권 교수의 말에 의하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이 욕을 했어요. 뭐 거의 뭐 보수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 욕이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더 많은 욕도 괜찮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개그맨들도 코미디언들도 뭐 그 많이 했잖아요.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뭐 가발 이렇게 만들어 쓰고 복면 만들어 쓰고 뭐 개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참 노무현 대통령은 즐거워했잖아요. 그거 언제입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는 전두환 대통령 닮았다고 방송 못 나오게 막았잖아. 그런 또라이 정치도 있었다니까 진짜. 내가 참 막 나오네. 그랬잖아요. 그분 전화면 어떻게 되더라 탤런트. 그 얼굴 닮았다고 비서들이 방송 출연 금지시켰잖아. 그 양반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면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카카 소리 안 했으면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진중권 교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특별히 잘한 것도 그렇다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다고 봐요.
전직 두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놔서 심지어 평타만 쳐도 내 눈에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니까요. 이 말은 그 연설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타만 쳐도.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저는 진중권 교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뭐냐? 전직 두 대통령이 그렇게 못한 건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도 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분명히 공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촛불 시위를 하면서 그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그리고 지금 집권당 모두 같이 힘을 합세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정권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옆에 있던 최순실 이런 마귀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거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중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전직 두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놔서 이 부분은 저는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저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저도 보수로 이제 뭐 음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음악을 원래 음악인입니다. 예,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또 뭐 레코드 회사 대표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오차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같아요. 공통점이 있어. 뭐냐? 대통령 그 자리에 계시면 다 잘 하려고 그래요. 다 잘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걸 눈 가리개가 뭐냐? 비서관들의 참모들이 대통령 눈을 가리면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대통령 본인이 잘 하면 되죠. 그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잘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분의 업적은 길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피해 10억엔 합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뒤집어버린 윤미향이 주범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집단들,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역사가 얘기하겠죠. 자, 진중권 교수님 얘기를 하다 갑자기 엉뚱한 데로 빠졌네. 갑자기 여기 말씀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을 좀 하셨길래 그거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진중권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아직 할 생각도 없고 할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확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구한테?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저한테 지금 공격하는 분들 왜 그러십니까? 미리 겁먹었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위대합니까? 제가 이렇게 멋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글 가지고 전직, 현직, 청와대 참모, 의원들까지 단체로 정색을 하고 덤벼드니 도대체 이게 뭔 사태냐. 참 당혹스럽다.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조선 대통령을 북조선 수령으로 착각들 하셨나? 호호. 아니면 혹시 이분들 내 핑계로 충성 경지하고 있나? 호호, 참. 세상이 뭐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진 교수가 말을 하네요. 나는 오늘 진중권 교수 이야기로 이렇게 참 재밌게 얘기한 적은 또 처음이네. 그리고 서두에 이제 민경욱 전 의원님 지금도 그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미통당에서 너무 몰라준다.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줘. 가만히 그냥 있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미통당에서도요, 그것을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다 알아보고 지금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했잖아요. 저번에 뭐 그 사전 투표는 없애는 게 낫다. 그리고 거기 의지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 하태경 의원은 이제 뭐 민경욱 의원은 그렇게 강하게 아니다. 시연위에서도 해봤는데 그거 잡기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 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낙선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통당에서는 여기에 너무 긴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당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뭐 저희 김재구 TV 구독자 여러분도 다 보수도 계시고 진보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민경욱 의원님이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분들, 뭐 최원묵 이화여대학교 교수님 등등등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시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돼.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또 뭐 미래통합당 당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개인 의원님들이 굳이 민경 의원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저 통합당 의원님들은 이제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민경우 의원님하고 또 민경우 의원님 같이 하시는 분들, 낙선 하신 국회 분들, 전 의원들 이런 분들이 또 하실 거고 만약에 정말로 정진석 의원님처럼 좀 의심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아닐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대로 또 민경우 의원이나 또는 낙선하신 전 국회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뭐 어시스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처럼 아니다. 그런 게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하태경 의원 참 잘하시잖아요. 아니 장제원 의원께서 여기 지금 사전선거 조작설에 대해서 한 말씀 나누시잖아. 그게 정상입니다. 장제원 의원 포럼 만들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원희룡 도지사가 가서 강연하시고 그랬잖아.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꾸 같은 보수끼리 싸우면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보는 게 우리들이 딱 그걸 보면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싸우는 분 모습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떤 논쟁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그 하태경 의원이 자꾸 그 페이북에 올리셔가지고 내가 잠깐만 방송하게끔만 내가 방송해.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뭐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차명진 의원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몸을 바치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살인사욕?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또 감추는 세력이 있고 또 파헤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파헤치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아주 미약하죠. 그러나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세력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룹이죠.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예.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일단.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김재구 TV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